지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수요일에 저희가 뭐 기초 수학, 뭐 행렬 벡터 이런 거 배우고, 뭐 뼈대 관련된 내용 배우고, 그리고 목요일에 저희가 모델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 관련된 내용이랑 금요일에 이제 요 모델, 배운 모델 가지고 어떻게 빠르게 성능 같은 거를 좀 성능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 3일 동안 배웠던 거를 좀 빠르게 핵심만 짚어서 다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빠르게 패스를 하고 그 핵심에 제공되는 내용만 좀 볼게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뭐냐? 머신러닝. 이제 원래는 사람이 데이터를 보고 규칙을 찾고 패턴을 찾아서 이제 그 다음 값에 적용을 시켜야 했다면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기계가 그거를 모델을 이제 보고 그거 패턴 같은 거를 추론해서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이 머신러닝은 이제 AI가 이렇게 있으면 AI 안에 머신러닝이 포함되는 항목이죠. 그래서 이 머신러닝 안에 또 딥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을 보면은 이 먼저 이제 파이썬 그 단상에 파이썬이랑 뭐 데이터 없으면 머신러닝 못 돌리니까 이 전에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배운 다음에 이제 딥러닝 뭐 파이토치 넘어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얘를 모르면은 얘를 알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지금 배우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 기초부터 배웠는데 이제 머신러닝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머신러닝을 돌릴 모델이 이제 필요할 거예요. 아니 모델 안에 그 지도 그러니까 모델이 있으면은 얘를 어떻게 학습을 시킬까 하는 것에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그리고 강화 학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도 학습은 저희가 이제 배우는 것들은 다 뭐 지도 학습에 대한 거고 그 지도 학습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y 값이 존재하는 거를 지도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럼 y 값이 뭔데? y 값은 이제 그 모델을 돌렸을 때 모델이 추정한 값이 있고 모델 그 정답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답 값이 y 값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추정한 모델이 네트 값을 이제 x 값이라고 하고 그 정답 값을 y 값이라고 하는데 y 값이 존재하는 게 지도 학습이고 존재하지 않으면 비지도 학습입니다. 강화 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이나 그런 거를 사용할 때 뭐 이게 약간 게임 캐릭터한테 보상을 주듯이 이게 그 강화를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고 이거 두 개는 솔직히 이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도 학습에서 x, y 값 뭐 이런 거를 한번 배워볼게요. 그 말했듯이 저희가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을 사용해서 모델한테 그 얘를 예측해보라고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예측하는 과정을 이제 프레딕션이라고 하고 프레딕션이 영어로 예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고 이게 뭔가 모델이 값을 주겠죠. 값을 주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했던 정답값이라고 했던 y와 비교를 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근데 y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뭔가 수치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y 값이 뭐 더 높을 수도 있고 x 값이 뭐 더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오차가 발생할 건데 이 오차를 에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오차 에러를 이제 좀 보기 쉽게 표현을 한 게 그 숫자값으로 이제 표현한 걸 이제 커스트라고 그러고 얘가 코스트 안에 이제 그게 로스랑 코스트라는 개념이 있고 얘는 이제 뭐 개별값이고 그 얘는 그 전체 평균값인데 이건 일단 다시 다른 걸로 하고 코스트 이제 얘 그래서 알겠어 얘 틀린 거 이제 비교해봤고 이만큼 뭐 차이가 나는 것도 알겠어. 그러면은 차이가 나는 걸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델을 더 좋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만들기 위해서 뭔가 수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 수정을 할 때 이제 관여가 되는 게 바이어스랑 웨이트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 x값을 모델에 넣고 예측값을 이제 받아서 정답값이랑 비교한 다음에 에러를 찾고 그 에러를 그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어스랑 웨이트를 붙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모델을 언급했는데 모델에는 어떤 것들이냐 그 모델을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모델을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 회귀랑 분류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회귀가 뭐고 분류가 뭐냐 회귀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 중에 저희가 선형 회귀라고 있고 분류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 중에 로지스틱 회귀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름은 회귀지만 분류 모델이고요. 그래서 회귀랑 분류의 차이가 뭐냐, 모델의 차이가 뭐냐. 얘는 이제 숫자. 얘는 약간 분류잖아요. 카테고리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알고 싶은 데이터가 이 사람이 이런 A라는 고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를 연체할까? 다음 달에 얼마를 연체할까? 숫자가 궁금한 거다. 그러면 회귀를 써야겠어, 분류를 써야겠어. 숫자니까 회귀겠죠. 그래서 선형 회귀를 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연체값이라는 금액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 고위험 고객인지 저위험 고객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두 개의 카테고리잖아요. 그래서 분류는 로지스틱 회귀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고 회귀랑 분류하는 모델이 나눠지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면 당연히 모델을 평가할 때도 평가 지표가 두 개로 나뉘겠죠. 회귀랑 분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그러면은 이게 회귀랑 분류는 평가를 어떻게 하냐? 근데 평가 지표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회귀에서 가장 잘 쓰이는 거는 강사님이 이제 MSE라고 있고 분류에서 잘 보이는 거는 accuracy 이거는 보고 제가 좀 적을게요. 저도 이제 다 못내가지고 프리시즌, 리커 뭐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얘를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예측이랑 실제랑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왜냐면 이제 숫자값이다 보니까 MSE는 이제 숫자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평가지표를 할 때 보고 이제 약간 여기 회귀 그 로지스틱 회귀에서 얘는 accuracy, precision, recall 이거 세 개 중에서 이제 저는 이거 precision이랑 recall이 좀 헷갈렸거든요. accuracy는 정확도예요. 그냥 말 그대로 정확도. 얘가 얼마나 이제 맞췄는지 그런 걸 보는데 신기하게도 얘가 accuracy가 정확하다고 해서 이게 다 이제 좋은 모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precision이랑 recall 같은 것도 있고 이게 그래서 precision이랑 recall이 뭐냐 이거를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precision, recall. 그래서 저는 이제 초반에 이걸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면 얘가 정밀도고 얘가 재현율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 얘는 그 내가 이제 얘가 뭔가 아까 말했듯이 뭔가 고위험이랑 저위험 뭐 이런 거 고객으로 분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고위험으로 분류를 한 고객들이 찐이냐, 진짜냐, 이거 데이터가 진짜냐. 만약에 이제 100명의 고객들이 있고 내가 여기서 한 2명 정도를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2명에 대해서 이게 내가 진짜 고위험군으로 잡은 게 진짜 고위험군이 맞나? 이거를 확인하는 게 정밀도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나머지 98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98명 중에서 그 여기서 내가 만약에
고위험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위험군으로 분류를 한 고객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98명이 8명 중에서 고위험군은 더 없는가, 내가 확실히 놓치지 않고 다 찾은 게 맞은가, 얘가 지원율입니다. 그래서 프리시즌과 리컬은 이렇게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또 다른 개념들을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온 내용 중에 추가로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아까 액큐레시가 높다고 해서 좋은 모델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 오버피팅하는 개념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학습을 할 때 트레인이랑 그 테스트라는, 모델을 학습할 때 쓰는 학습용 어떤 약간 학습용 시험지? 약간 그 여러분들 이제 코드 치서보면 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뭐 이거를 엄청 많이 쓰이는데, 거기에서 그 트레인은 학습용이고 얘는 이제 약간 진짜 시험을 치는 그런 시험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딱 한 번만 사용합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는 딱 한 번만 사용해요. 왜냐면은 그 만약에 얘가 트레이너로 일단은 트레이너도 있고 엄청 모델을 학습을 시켜놨어. 근데 얘가 이제 만약에 틀릴 수도 있잖아요. 테스트를 시켜봤을 때 틀릴 확률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테스트지로 그 시험은 딱 한 번만 봐야 되는데 시험지로 계속 학습을 시켜. 그러면은 그 테스트지가 결국에는 또 트레인 학습지처럼 약간 학습을 시키는 의미가 조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시험을 딱 한 번만 보고,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둘을 이제 두 번 하는 이유 자체가, 만약에 얘가 이제 학습용에서도 잘 했어도 실무에서 만약에 좀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만약에 그 액큐레시가 높게 나왔어요. 액큐레시가 높게 나왔다는 건 트레인 데이터 학습을 굉장히 잘 했다는 소리겠죠. 근데 만약에 학습을 이 트레인 데이터에만 너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서 A 카테고리에 있는 고객이 있고 B 카테고리에 있는 고객이 있고, 근데 이 고객 자체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뭐 랜덤하게 넣은 거야. 근데 얘가 그냥 마음대로 뭐 A 카테고리에 있는 그 고객들이 뭐 A 카테고리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A 지점에 있는 고객들, B 지점에 있는 고객들이라고 나눠놨다고 칩시다. 근데 얘가 학습을 너무 그 주어진 데이터에만 학습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A 카테고리 그 A 지점에 다니는 고객들이 더 뭐 연체율이 높다 이런 식으로 잘못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두 개는 사실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너무 기존에 주어진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과값을 뽑다 보니 그런 이상한 오류가 나게 돼서, 그걸 이제 저희가 말하는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오버피팅. 그래서 오버피팅은 너무 이제 주어진 데이터에 학습을 잘해가지고 에러가 나는 현상이, 그 좀 잘못된 값을 도출하는 현상이고, 이거 이제 반대해서 너무 학습을 안 시켜서 일어나는 게 언더피팅입니다. 그래서 오버피팅도 문제고 언더피팅도 문제고, 두 개를 이제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조절하냐, 그거를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그 조절을 하는 방법이 이제 밑지랑 마소라는 방법으로 조절을 이따 하는데 제가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봤던 것 중에 그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은, 저희가 코스트에서 그 바이어스랑 웨이트로 가는 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얘를 이제 그 고치기 위해서 얘네 값을 바이어스랑 웨이트 값을 조절한다. 그래서 이거를 경사하강법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 이름이 뭐더라? 경사하강법 gradient descent. 이 경사하강법이 뭐냐? 그 바이어스랑 웨이트, 이거는 저는 이제 코드를 치면서 좀 빠르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네 값이 잘못된 그 값이기 때문에 얘네 값을 이거를 수정해가지고 그 이 차이를, 코스트 차이를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어스랑 웨이트 값이 뭐냐, 이거를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경사하강법이 뭐냐? 그러니까 경사하강법은 이제 코스트를 이제 보고 얘네 둘을 이제 수정해주는 그런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바이어스랑 웨이트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바이어스는 그냥 기존에 유지되는 약간 기본값이에요.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웨이트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이제 A라는 고객이 있어서 이 고객의 그 다음 달 연체율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연체율을 예측할 때 이제 필요한 데이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 그냥 그 자체로 뭔가 이제 이 사람이 연체율이 좀 높은 사람인지 아니면 낮은 사람인지 그런 기본값들이 있겠죠. 변하지 않는 그거를 이제 바이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연체율이 살짝 높은 편이야, 다른 사람 평균보다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를 씌워줄 웨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웨이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웨이트 1, 뭐 이 사람이 이제 다음 달에 연체할 확률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의 뭐 카드 한도를 확인한다. 근데 카드 한도를 확인했는데 카드를 거의 한도에 맞춰서 완전 다 썼어. 그러면은 연체할 확률이 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를 갔어. 근데 이 사람의 뭐 신용 점수를 또 확인을 해봤어. 근데 신용 점수를 확인했는데 이 사람 신용 점수가 또 높아. 그러면은 높으면은 또 연체율이 또 낮다고 좀 낮네 하고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를 봤는데 이 사람의 과거 대출 기록을 봤어. 근데 과거 대출 기록을 봤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대출을 겁나 많이 했어. 그리고 대출이 아직도 있어. 그러면은 또 연체율이 좀 높아지겠네 하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 과거에 뭐 연체를 했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 연체한 적이 없어. 그러면은 또 다시 연체율을 내요. 이걸 모두 포괄해가지고 점수를 내는 게 내는 게 이제 웨이트고, 그 아까 말했듯이 웨이트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합산해가지고 보는 거고,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보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하자면은 혼동 행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혼동 행렬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TP, TN, FP, FN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이 실제로 연체했는데 연체라고 예측을 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연체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 연체를 하지 않았다고 예측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로 연체를 하지 않았고 연체로 예측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로 연체를 했고 연체를 하지 않는다고 예측했다. 이게 TP, TN, FP, FN입니다.